이제 역사가들과 이스라엘인들을 놀라게 한 놀라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고통스러운 역사적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알탈리나호를 해안에서 서쪽으로 500m가 넘는 곳에서 온전한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알탈리나호는 1948년 6월에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독립전쟁 당시 이르군 민병대원이 포함된 이민자들과 무기를 싣고 왔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다비드 벤구리온의 명령으로 공격을 받아 해안 근처에서 침몰했습니다. 그 대치 상황에서 이르군 대원 16명과 이스라엘 방위군 군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복잡한 해양 수색 작전 끝에 선체 전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주목할 점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지도자 이타마르 벤드비르가 각각 앞서 다른 장소에서 이 중대한 소식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텔아비브 해안 앞바다에서 알탈레나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텔아비브 해안 앞바다에서 형제들이 형제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옥불 속에서 알탈레나의 지휘관, 아니 이르군의 지휘관 메나헴 베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외침은 사격을 멈추고 전투를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알탈레나의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분열은 약함이고 단결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안의 단결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특히 선거운동 때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결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큰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폭넓은 거국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에첼하우스에 서 있습니다. 박해를 다시금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무대에서 함께 사진 찍히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다시금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텔아비브 다이어리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마크 슐만 씨를 텔아비브에서 모셨습니다. 항상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탈레나가 완전히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것을 찾는 데 사용된 기술 역시 대단하네요. 먼저 마크 씨, 새로 세워진 국가의 역사에서 이 고통스럽고 신비로운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그럼 먼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1948년 6월 1일 국가가 세워진 지 1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국가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군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IDF가 있었고 탈마우의 잔전 병력이 있었으며 그 당시 에첼이라고 불렸던 이르군도 있었습니다. 6월 1일 이스라엘 갈릴과 다비드 그리고 벤구리온이 에첼을 해산하고 IDF에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투 부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두 대는 독립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1948년 우리가 합의한 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의 일부가 아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배가 도착했고 6월 2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벤구리온 그것이 텔아비브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기 금수 조치가 있었고 휴전 협정의 일부로 휴전 기간 동안 우리가 무기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네타냐 바로 북쪽에 있는 크파르 비트킨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틀 동안 하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렸고 그들의 탄약도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IDF는 모든 탄약을 IDF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하나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전 IDF 대원들이 해변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트들은 크타르 비트킨을 떠나 텔아비브 앞바다로 갔습니다. 텔아비브 해안 근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벤구리온은 무기의 20%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예루살렘의 전투원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벤구리온은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IDF만 있다. 오직 하나의 군대만 있을 수 있다. 결국 벤구리온은 배에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는 실제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배는 결국 어부거리에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어진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 2명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무기들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나훔 백인이 상륙해서 당시 에첼 라디오에 나와서
와서 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에첼 전사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텔아비브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이며 내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내전도 없고 하나의 군대만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와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각각 언급했습니다. 간단하게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각자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적어도 네타냐후는 벤그비르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벤그비르와 거리를 두려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타냐후가 지금 국가 통합을 내세우는 마물라키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이게 발견됐는지, 왜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네타냐후와 벤그비르 모두에게 아주 좋은 선거 이벤트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큰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일이었네요. 정말 정말로 그렇죠.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확실히 옛 마추만. 리쿠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배 사건을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크 그렇진 슈만, 않았지만 그 감사합니다. 시기에는 그렇게 여겨졌죠. 지켜보고 있습니다.